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영상들을 좀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오늘도 크게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가운 2차 전지 반등, 유럽 전기차가 다시 뛴다.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서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희망회로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누구보다 많은 금액을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자로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천지와에 울고 웃는 사람으로서 좀 더 진실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이 움직인다. 우리가 미국이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되죠. IRA 보조금이 트럼프가 없애면서 다행히 AMPC 보조금은 유지를 시켜줬지만 폐지가 됩니다. 그에 반해 유럽의 보조금은 확대가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일회사의 가장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인 AMPC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 한병화 위원이 오늘 강세 배경을 비관 견해가 팽배해 실적 추정이 보수적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요 커버한 지가 지금 뭐 한 4, 5년 됐는데 2년 내내 단계적으로 EV 이 판매량이나 이런 실적 추정치가 계속 단계적으로 내려가는데 처음 올라간 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LG엔솔의 이 실적 추정이 ESS 덕분에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고 바닥이 어느 정도 쳤다라는 그 견기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ESS, BBU, 로봇 등 신규 수요차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시진핑이 이제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자원들이 여기 똑같은데 AI 쪽, 자동차, 배터리 쪽에 다 집중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EV 생산량도 실제로 줄고 있고, 비아디도 줄고 있고, 이런 리튬도 정제 같은 것들이 좀 덜 되고 있어서 리튬도 반등되고 실제 전기차 생산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유럽 전기차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가 아직은 조금 리스크이기도 하죠. 8월 달부터가 9월 달부터가 8월 30일까지니까 기대는 거의 바닥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좋은 나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 퇴출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뭐 요즘에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ESS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ESS에서 국내 업체를 선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양극재도 이런 우리나라의 양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FEOC 규제가 더욱더 강화돼서 당장 26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아직도 피크를 치려면 한참 남았다. 바닥에 사서 존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안티 한병화 위원이 막 요즘에 좀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 유럽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내려가면 뭐 거의 똔똔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당장에 더 중요한 건 유럽입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혼자 논다고 하고 우리나라 공급할 수가 있는 건 아닌 건 다들 아시니 차치하고 유럽이 북미의 거의 2배 가까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맨날 당장은 유럽, 앞으로는 북미라고 하고 있는데 북미가 계속 많이 굉장히 못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북미가 보다 유럽이 계속 이 올해보다 올해와 내년에는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저도 지금 테슬라가 휩쓸고 있죠. 우리나라 7월 달 판매량을 보니까 모델 Y가 2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국가도 꽤 많이 커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몇 프로씩 신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오늘 뭐 얘기할 유럽이 신장률이 너무나 앞으로 좋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뭐 30-40% 까지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나 중국이 LFP를 너무나 많이 확대해서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환경은 유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올라가는 환경이 갖춰진 거는 더욱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미는 너무나 이거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북미는 지금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도 3%입니다. 물론 8월 달에 조금 7월 달에 올라 15% 정도로 상승해 줬지만 그래서 뭐 좀 희망회를 돌려보면 북미는 얘네들은 확실히 세컨카여고 그래서 그런지 보조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역신장으로 간다는 거면 조금 더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의 영향은 유럽에서 확실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사실로 봐왔습니다. 작년에 완전 유럽에 묵사발 났죠. 근데 북미는 보조금 해도 이거 뭐 신통치 않다. 뭐 어쨌든 이 나라의 특성들이 또 고유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지급 시점도 좀 다르고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조금들을 적극적으로 이탈리아까지 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요것들이 원래 3월 뭐 초반부터 폭스바겐이 흔들리면서부터 EU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기 시작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은 뭐 이게 뭐 거의 한 8,9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17% 신장을 했는데 7월부터 보조금 도입됐는데 인증받아야 돼서 실질 판매 증가 효과는 8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해서 뭐 좋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7월부터, 독일은 7월부터, 그리고 여기는 뭐 법인 차량이 75% 이상이 되는데 뭐 이런 법인차에 굉장히 큰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이 주요 국가, 주요 4개국 상위 4개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는 것들이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갖고 왔나? 네. 이게 신장률을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7월 달에 35%, 신장 독일이 58%. 독일 옛날에 이 독일 1등이죠. 지금 프랑스, 영국 57%다 어쨌든 35% 신장을 해 주었습니다. 뭐 프랑스, 영국이 좀 아쉽지만 얘네들이 보조금을 이제 또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률 유럽이 중요한데 유럽이 굉장히 북미보다 중요한데 신장률이 지금도 잘 나왔고 상반기도 견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연말에 될수록 이런 절대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조금이 시작되면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테슬라는 좀 죽쓰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니까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해와 반대로 폐지가 됩니다. 8월 30일까지 하고 근데 8월 달, 7월 달에는 좀 신장을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여기 현대차하고 GM의 엔드 채널입니다. 엔드죠. 여기가 현대차가 잘 되면 SK온이 잘 되고 GM은 여기 어디죠? 어,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 라인이죠. 근데 얘네들이 견조하게 그게 잘 되고 있다. 테슬라만 좀 부진하고 얘네 둘이 현대차하고 GM이 잘 버텨주고 있다. 요 신장률만 좀 보시면은 GM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 7월달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100% 넘게 신장을 했어요. 얘네들 거의 미국의 2위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얘네들은 HMG 이 새로운 신규 공장에서 굉장히 판매량을 많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SK온하고 SK 어디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이쪽 라인이 굉장히 기대가 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있지만 제 기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일단 보조금이 좀 줄어들어도 생각보다는 좀 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 판매 라인들을 보면 이퀴녹스 이런 것들을 좀 저가 라인들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이거에 맞춰서 마진도 좀 줄이고 저가 차량을 출시 준비하고 있는 차량 포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8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출시하게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잘 버티지 않을까? 잘 버텨주고 유럽에서 선방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괜찮은 상황인 거고 여기는 뭐 LNF를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크게 ESS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오랜만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죠. 여기 보면 여기에 AMPC 수량을 위해서 FOC에 대한 중국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이 섞여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LFP 양극재가 거의 뭐 40%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 그 소재 거 어디 거 써라고 봤을 때 양극재를 중국 걸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들이 26년도에 특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LG 엔솔에서는 상주리원 이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됐죠. 물론 그런 것들은 유럽에 진출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ESS 양극재는 우리나라 거를 꼭 써야 될 거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오늘 또 뭐 미시간에 어디 시카고에 대량 수주했다라고 하는 ESS 생산 능력이 엄청난데 여기서 양극재가 8만 톤 된다. 그래서 40%를 차지하는 AMPC 수령을 위해서는 탈중국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그래도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반기에도 견조할 것 같다. 다만 3분기에 또 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아직 사실 시장에서는 반등을 하지만 물론 1,000억에서 뭐 40억이면 엄청난 반등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리튬하고 환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동률이 당연히 제일 높아야 하지만 뭐 40% EQ 대비해 3Q가 40% 오른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급 조절 여부가 또 중요하다. 그리고 리튬이 정상화가 판가 상승이 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역시 화두는 ESS다, 가동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ESS 향 매출이 100% 증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 SDI에서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8개, 10개 중에 8개인가 가져갔죠. 그래서 EV 그 ESS 향이 얘네가 NCA의 양극재를 수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이익 500억, 야, 대단합니다. 물론 이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이익이 저도 좀 이걸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선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QOQ가 그래도 30% 25% 정도 물량이 올라가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교체 수요, 이 라인 교체 수요 및 가격 메리트 부각에 따른 너무 아까 지난 시간에 리튬 때문에 거의 배터리 가격이 엄청 낮아졌다고 했죠. 그것 따른 고객사의 생산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얘네는 확실히 기술 라인업들이 좀 방대하게 LNF는 완전히 뭐 하나에 올인하는 거면 확실히 그 양극재 탑 기업으로서 자선 이 연구 개발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죠. HVM, LMR, LFP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LFP는 그 다음에 LNF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얘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또 다른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MR 이쪽은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Q&A를 보시면 좀 더 뭐 이런 포인트들이 많은데 삼성 SDI가 좀 요즘에 부진한데 하반기에 그래도 공장 스텔란티스 공장이 이쪽에 예정돼 있으니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니가 요즘에 돈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신제품 이거는 향후 중국의 공급망 배제가 더욱 강화될 거로 예상을 하여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셀 회사든 양극재 회사든 다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가능한 LFP 소재가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검증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LFP에 아주 강하게 검토하고 올인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LNF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7천억이나 갖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동률이 사실 다 낮죠. 지금 뭐 40%도 다 안 됩니다. 양극재 기업들. 너무 얘네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 효율이 높은 라인 위주로 가동 중이며 낮은 가동 라인은 이런 신규 테스트 모델 라인으로 전환 배치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얘네들은 LNF는 너무나 리튬 투자 실패도 너무 못하고 하고 있는데 재고 평가 이 손실 환입도 좀 들어올 정도로 재고를 최소한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뭐 좀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 요즘에 좀 훈풍이 바닥이 좀 온 것 같다라고 이 투자자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좀 체면치레한 것 같고 좀 주가들이 많이 반등해줘서 저도 조금 기운도 좀 나고 여러분들도 물론 아직도 뭐 한참 남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면 좀 좋은 또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사이클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뭐 동떨어져서 본다라고 하면 뭐 2년 내렸으면 또 올라줄 때가 또 된 게 또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 좋은 성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